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부임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입국에서 보는데 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비주얼은 역대 최고 감독이다. 네. 중년 간지가 훌훌 풍기는 그냥. 자, 클린스만 감독 9일 파주 NFC 강당에서 신임 감독 부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센스 있고 답변 피하지 않고 다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물론 네. 내용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면도 있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스타 플레이어 출신 그쵸. 감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런 거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여유로움이라고 네, 해야 되나? 여유와 네, 부드러운 기자회견. 질문의 어떤 의도 자체가 조금 공격적이라는 걸 알아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네. 뭐 잘 될 거고. 웃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대중적인 이미지 많이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어느 정도 좀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이제는 개별적으로 자기들 공부하거나 이렇게 취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 감독에 대한 정보가 막 쏟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그런 것을 알고 가서 상당히 좀 어그레시브할 수 있는 질문들도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좀 유연하게 예를 들면 뭐 필립 람이 네. 자서전에 뭐 전술이 없다는 네.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질문들. 필립 네. 람이 당신 무전술 감독이라던데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좀 속 시원한 답은 아니었지만 선수들 뭐 다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럴 수 뭐래. 있습니다. 필립 람은 뭐 다른 훈련이 좋았나 보죠. 네. 뭐 이런 뉘앙스로 뭐 네, 25명의 맞습니다. 선수들이 다 뭐 좋아하는 훈련 취향이 다르니까 네. 뭐 정답은 아니지만 뭐 센스 있게 잘 대처를 한 그렇죠.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헤르타 berlin에서 그 SNS로 런동님. 사퇴 발표한 거. 런동님. 페이스북으로 그거는 사용하고. 그런 기행을 또 할 것이냐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달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질문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실수한 거 인정. 살다 보면 실수하는 법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기자회견의 모범 답안. 그렇죠. 네. 네. 경력 단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본인은 그 경력 단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순간에 항상 축구계 안에 있었다. 어떤 일들이든 축구와 관련된 일들을 그렇죠. 네. 하고 있었다라고 반박하니까 뭐 사실 할 말이 없는. 트렌디한 감독이 아닌 것은 맞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애써 부인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코칭 스태프로 불러들인 리스트를 봐도 네. 그 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저격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익숙한 분들 위주로 재소집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여전히 저는 뭐랄까 혹시라도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면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그 주요한 이슈들이 몇 개가 이제 또 네네. 나왔는데 첫 번째는 차두리 네. 코치인가 어드바이저인가 그렇죠. 예. 이제 어제 입국할 때는 그 입국장 마이 공항에서 코치라고 했죠. 네, 마이 코치 그렇지. 둘이 차라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코치로 합류하는구나라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굉장히 또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FC 서울 구단의 얘기도 있었고 대한축구협회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제 한 오후부터는 코치가 아니라 어드바이저로 합류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클린스만 감독도 그리고 협회 공식 발표도 어드바이저로 그렇죠. 그것도 했는데, 계약 기간도 10개월. 그러니까 지금 본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FC 서울에서 네, 본인이 강화 이제 강화 실장. 네. 그리고 차두리 그 실장은 사실 본인이 원하면은 충분히 프로팀이나 뭐 대표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커리어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본인이 예전부터 이렇게 유스에 대한 아버님도 축구교실부터 해가지고 어린 선수들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잖아요. 네. 본인도 그런 어린 선수들에 대한 그 투자, 본인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큰 사람이라 FC 서울의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직을 버리지 않고 클린스만호가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정도의 역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뭐 코치가 되겠죠. 그 기간 동안은. 네. 그렇죠. 하지만 다른 일반 코치들과 달리 좀 계약직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다 네, 보니까 하다가 또 아시안컵 이후에도 네.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뭐 그건 얼마든지 열려 있을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차두리 실장이 지난 주말에 그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또 FC 서울 산하 네. 유스들 사진을 쫙 올리면서 우리 FC 서울 유스들 정말 격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본인이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지를 다시 네. 한번 표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본인이 그 신태용 감독 때였죠. 대표팀 코치 갔던 네. 때가. 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창 이제 차두리 실장이랑 자주 만나고 얘기할 때가 아직 그 아버님이 국가대표 때 감독을 하다가 그게 2000년, 2001년. 안 좋게 좀 사실 배신이 당한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직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협의를 한 결과가 네.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코치 역할을 하겠지만 어드바이저라는 역할로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네. 수석 코치. 그렇지. 네, 전에 미국 대표팀 시절에 네. 클린스만 감독이 수석 코치였고 미국 그-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그쵸. 맡았었고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대표팀이 대표팀을 마지막에 마지막인데 네. 2020년까지. 에어초크 같은 경우에는 팬들도 저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상당히 좀 이게 네. 관심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최근 버전의 전술적 브레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초반에는 곧 얘기 나오지만 스트링가라 저 네. 이탈리아 코치는 온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 그러면 헤어초크는 안 오는 것인가? 그렇죠. 저 사람 저분이 수코인 줄 알았지. 수코인 줄 네. 알았죠. 네. 근데 수코라고 하기엔 너무 좀 이력이 아쉽죠. 조금 아쉽죠. 약간 좀 아름모한 느낌이 좀 네. 나죠. 그런 거 있었는데 결국은 헤어초크가 수석 코치로 옵니다. 네. 네. 오게 됐고 이분은 뭐 선수 시절 때도 뭐 어마어마했던 분이니까 그렇죠. 네. 바이에른 오스트리아- 뮌헨 레전드. 오스트리아 네. 레전드이기도 하고 분데스리가에서 정말 많은 경기를 뛰었던 그렇죠. 분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골키퍼 코치로 오시는 이 안드레아스 켑케. 이분도 뭐 엄청난 최근까지 클래스죠. 네. 독일 국가대표팀 골키퍼 코치를 이분이 맡았던. 독일 국가대표 코치를 10몇 년을 네, 엄청 오래 했던 골키퍼 거예요. 코치를. 2009년부터 한 21년까지 네. 거의 했던 걸로. 그리고 네, 94년 기억하는데. 미국 월드컵 당시에 우리랑 할 때 백업이 벤치에 계셨고 네. 그때 보도 일그너가 선발이었어요. 넘버 원이 일크너, 넘버 투가 켑케, 넘버 쓰리가 올리버 칸. 아, 네, 이런 올리버칸. 네. 시절인데 아무튼 이분 오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저는 그리고 그 김행민 코치가 남은 게 어느 정도의 그런 벤투 사단의 아까 뭐 연계? 연계 연속성을 좀 고려한. 저는 근데 뭐 사실은 구성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뭐 김영민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 국적자고 그렇죠. 네. 가장 확실한 메리트는 대한민국 축구 지도자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소통이 또 있어서. 네. 아무래도 뭐 파울로 벤투 감독 시절에도 굉장히 수준 높은 축구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그걸 선수들에게 잘 전달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없이 하게 된 게 아닌가. 거의 뭐 축구협회 전임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음. 그런 어떤 연속성을 이어가는 인물이 한 명 있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피지컬 코치가 베르너 로이타드. 네. 네. 그러니까 이 로이타드 피트 코치는 저기하고 좀 일을 오래 했고 누굽니까? 마가트. 마가트. 예. 네. 마가트 감독이 그 지옥의 체력 훈련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체력 네. 훈련 선수들 조지는 걸로 유명하죠. 네. 그렇다면은 로이타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랑 알겠네요. 구자철 선수하고. 골프스 시기적으로 그렇고. 정확히는 네. 모르겠지만 뭐 안면이 있을 수 있죠. 프로팀 같이 독일 했거나. 프로팀에서 많이 네. 했더라고요.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가트 감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본인을 데려간 사람이니까. 뭐 그런 네. 것도 있고 본인이 결국은 마가트 감독이 구자철 선수와는 오래 가지를 못했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문제였지 마가트 감독의 어떤 문제는 아니었다. 자기는 계속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내가 좀 아쉽게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선진 축구 인사들이고 대부분 또 그 클린스만 감독의 일을 손발을 맞춰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일종의 사단 구성은 잘 됐다고 보고 숫자가 좀 더 보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코치가 한 명 정도 한국 감독, 네, 한국 코치, 한국 네. 코치가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싶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당분간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타워크님께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로이타드 감독 보니까 헤르타 베를린 시절에 짧게 그렇군요. 그러면 한 3개 3개월, 예, 3개월. 그때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는. 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분들 위주로 다시 재소집이 네.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코치들 4명 그리고 한국 코치 어쨌든 이제 샤도리 어드바이저까지 숫자를 합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구성 자체의 비중은 그 전 벤투 감독 때하고 같습니다. 네. 최태호 코치 대신 차두리 네, 코치라고 보면 차두리.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 이분들이 근데 벤투호 시절과 다르게 그렇죠. 국내 상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밝힌 거에 따르면 본인만 상주를 하고 네. 본인도 상주라고는 안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부분의 시간 시간에 동안 여기 한국에 있을 거라고 있었거든요. 했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코치들이 굳이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줌으로. 줌으로 소통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일단 제 그걸 네.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축구가 팀 스포츠라는 측면이 있지만은 프리랜서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부분이 굳이 일의 어떤 능률과 효용을 떨어뜨린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효용. 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죠. 이제 케프케 골키퍼 코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과연 그러면은 골키퍼 코치는 물론 골키퍼 코치도 선수들 다 지켜보고 할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맡아야 될 선수도 유럽에 있지 않은데 과연 케프케 코치가 유럽에서 머물면서 대표팀 때만 들어오는 게 이게 과연 어떤 그게 있는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소집이 안 됐을 때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훈련을 안 하니까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그 한국 축구를 모르니까 다 모르잖아요. 감독도 모르는 다 모를 거 아니야. 네. 와가지고 K리그도 보고 하면서 본인들이 인재를 발굴할 수도 있고 한국 축구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정서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죠. 습득할 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너무 기능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또 왜냐하면 이게 반대로 과거에 어떤 축구 레전드 분께서 저한테 핀베어박 때였나? 네. 아니 왜 한국 감독이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유럽에 있는 선수들 경기 본다고 이렇게 외유를 하냐 나가냐. 돈이 얼마냐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의 팀에 있는 선수들은 경기 꾸준히 나오면은 이상 없는 거다. 그리고 스타일 알고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뭐 그 선수를 보겠다고 가냐. 그리고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거기까지 와서 경기만 보고 가지 선수랑 뭐 만나지도 않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공감은 갔거든요. 근데 뭐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코치들까지 다 한국에서 주로 거주를 했었죠.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메인 잡, 그러니까 대표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이 멤버들이 뭐 파주 NFC라든가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면서 계속 가져갔는데 그 외에 어떤 한국 축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한국에 상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상주 하나 안 하나의 차이고 중요한 거는 얘기됐던 그 얘기해 주셨던 메인 잡, 네, 그 부분에서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과연 저게 100%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닐 거고 한 나라의 국가대표팀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이게 전업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알바로 딴 거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굳이 거기 왜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계속 와가지고 살진 않더라도 많은 시간 머물면서 체크도 하고 좀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지도자들이 보는 것과 다른 면을 발견해서 대표팀에 불러들이는 굉장히 좀 극소수를 하더라도 과거에 뭐 누구냐 김남일 선수나 박지성 선수를 히딩크 감독이 직접 지명했던 것처럼 체크를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없고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에 얘기한 것도 K리그 자기가 잘 모르니까 차두리 코치 그러니까 어드바이저와 마이클 김에게 기댈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경력이 많고 그 레전드급인 외국인 지도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걸 수 있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A매치 네. 기간 때만 2주 가량 저들이 와서 가외 선생님 역할을 해주고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 소집 때 와가지고 숙제 잘했나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고 또 이제 하고 또 가고. 네. 그 이런 게 코치들의 바뀌었어요. 능력을 뭔가 100% 뽑아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없긴 합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은 선수 선발의 폭도 사실은 크게 뭔가 그렇죠. 이제 매번 뽑던 네, 그렇죠. 선수 위주로 뭐 국내파 선수들이라 치면 뭐 해외파는 당연히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이 미국 대표팀 시절에 MLS 선수들을 안 뽑고 해외파를 우선시했던 그런 평가하고 맞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도 3월달 물론 첫 팀이니까 이번에 그렇지만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 중심으로 구성을 할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세 월드컵도 보고 있다고 뭐 자기는 어린 선수를 뭐 보면 10분만 뭐 보면은 뭐 기술적인 기량을 파악할 수 건, 있는 했는데 이미 각급 대표팀이 들어와 있는 선수 풀 중에서 많이 발탁되지 않을까. 그 벤투 감독도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아시안 게임 우승한 직후였잖아요. 네. 그 멤버들을 많이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이 좀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실제로 그 외국인 지도자들의 어떤 재능 발굴에 대한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파 위주로 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협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저 정도 네임밸류 코치들 데려오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뭐 그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조건 때문에 수락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네. 근데 이게 참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력 강화이 과거로 따지면 뭐 기술위원회 쪽에서 뭐 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소통하면서 네.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대표팀도 그렇고 23세 이하 대표팀도 그렇고 소집과 대회가 굉장히 많은 시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율을 해줘야 되는 중간 단계 필요한. 사실 지금 23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감독 코치들이 뭐 이게 연습 경기라든가 실제 경기 가서 선수 체크하는 거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된 분위기인가라고 물어보면은 뭐 대표팀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소집이 안 되니까 뭐. 소집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죠. 차출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지금 각급 대표팀 감독이 다 한 라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네.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뭐 있고. 23세 대표팀도 지금 9월에 올림픽 예선 있고 10월에 아시안 게임 있고 그때는 우리 한국 축구 특성상 아시안 게임 23세 이하 대표팀 중심으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그리고 그 중간에서 조율할 사람이 딱히 없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자회견 때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밝혔죠. 본인 선임 과정에서 그러니까 밀러 위원장이 기자회견 때 아는 게 없었던 게 팩트라는 걸 입증을 했어요. 본인은 그렇죠. 정몽규 회장하고 직접 소통했다. 네. 늘 정몽규 회장하고 소통했다. 밀러의 이름조차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시스템으로 발탁한 감독이 아니라 네. 탑다운식으로 그냥 거의 사실상 뭐 후보 많았다고 하지만 네. 거의 위에서 윤 부장 내가 저기 얘기해놨으니까 가서 생각해. 약간 인맥 축구의 이런 느낌이. 느낌. 네. 네. 그래서 뭐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밖으로 알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시스템이 아닌 탑다운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게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정리할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책임을 지고 클린스만을 데리고 온 중간 관리자 내지는 뭐 이렇게 본부장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협업을 해서 해 나가겠지만, 근데 대체로 보면 대표팀 내에서도 일종의 단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외국인 감독들은 성과를 냈었거든요. 그렇죠. 뭐 네.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선임 주체, 그러니까 고용을 한 최종 책임자는 정몽규 회장이지만 선임 주체는 김판국 위원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김판국 위원장이 계속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얘기를 하고 뭐 감독도 기댈 때가 있는 거지. 네, 필요할 때. 기댈 때도 있고 또 벤투 감독이 만약에 이게 굳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도 될 건데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걸 말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건데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고도 연락도 다 결국은 부임 후에도 지금 오너하고 할 것 네.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게 약간 부산의 페레즈 감독이 했었던 거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나는 우리 보스하고 내가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구단이랑 얘기해야 되냐? 페레즈. 라고만 하다가 결국은 안 좋게 끝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좀 근데 뭐 그때 네. 밀러 위원장 기자회견인데도 사실상 위원회들과 만나서 소통한 거는 뭐 2번, 오피셜하게는 2번이니까 네, 뭐 그런 것만 봐도 그 시스템이나 네. 이런 소통 과정은 비어 있었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형식적으로 네. 위원들이 네.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들이 뭐 반영이 된다거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차두리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그랬었잖아요. 이게 지금 클린스만 감독 지목을 했고 차두리 코치를 반드시 합류시켜달라고 지목을 했고 협회는 하고 싶은데 차두리 코치는 크게 대표팀에 네. 갈 생각이 그렇죠. 없고 그게 결국은 나온 마지막 합의점 도출이 저런 방식의 어드바이저. 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올 때 직접 협상을 하고 본인을 좀 선택을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악수하고 이렇게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차두리 코치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을 수 있죠. 어차피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 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내 파트너는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모든 게 잘 풀리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또 세상 만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방패막이가 시스템이 없다는 없고, 거는 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럼 뭐 한 가지씩만 더 얘기해 봅시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멘트나 장면이 있었나요?
일단 전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거 이건 실수다 미스테이크. 아, 예. 네, 헤르타 베를린 시절에 그렇게 한 건 내 실수다. 실수 바로 인정. 네. 예. 미스테이크가 딱 들리자마자 인정했구나. 네. 네. 저도 이제 그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귀에 딱 꽂혔어요. 기자가 이제 그 질문했을 때 기자분도 뭐 기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네, 그러니까 나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2년 전과 5년 전과 다른 사람 아니냐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상적 많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근데 아니 그렇게 바뀌는 사람 잘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네. 좀 뭐랄까 약간 곤조가 좀 없는 분이셨으면 좋겠는데 좀 있을 지켜봐야겠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야 성공하신 분들은 없기가 힘들어요. 진짜 네. 어렵죠. 네. 성공 그게 공식이 있는 거죠 네. 스스로에. 저도 약간 그걸 느껴도 나 축구파에서 40년을 일한 사람이다. 근데 그 축구판이라는 게 우리나라 축구판도 아니고 저 사람은 세계 축구의 중심에서 그렇죠. 그 시간을 머물렀던 거. 그러니까 한편 그런 것도 느꼈어요. 지금 받는 질문이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당신들이 나를 의심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워딩 네. 자체가. 네. 우리가 계속 지금 지난 2주 넘게 우려했었던 시스템의 증발이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됐구나. 네. 라고 느꼈어요. 네, 일단 뭐 뽑혔기 때문에 네. 과정을 떠나서 잘 우리가 지지를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좀 우려했던 것들이 좀 기자에게 답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말 걱정을 할 만하네. 잘 라고 되길 저는 생각한 잘 부분이 많이 되길 바라지만 있었어요. 그 멘트 안에서 이게 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 이 클린스만 감독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을 떠나서 아마 이 감독을 선임한 주체까지도 네. 굉장히 좀 큰 후폭풍에 시달릴 것 같다. 네, 제가 인상 남은 장면은 공부를 안 하셨구나. 선임이 되고 나서도 한국 축구에 대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오셨더라고요. 한국 축구 K리그 질문이 보고 나왔을 갔어요? 때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 헝그리즈 정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월드컵 얘기만 계속하고 네. K리그 몇 개 팀인지 내가 볼때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뭐 팀수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모르겠어.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급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대표팀 네. 감독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보여주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굉장히 좀 여유가 많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준비를 덜 해왔고 어떻게 보면 협회나 사두리 코치를 믿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 시절에 자국 리그를 좀 홀대하고 좀 자기 뭐랄까 현대 축구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치에 근거해 가지고 많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게 여기서도 크게 다르진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좀 받았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빅팬이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한국 토트넘 축구에 경기 대해서 다 챙겨본다. 네, 뭐 새로운 얘기를 한 건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축구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오셨구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다는 네, 거. 하물며 뭐 지난 월드컵 때 활약했던 그런 네. 뭔가 멤버들 이름만이라도 한 번씩 해줬으면 뭐 황인범 뭐 이런 식으로 조기성 뭐 이런 것도 없고. 조기성 뭐 인생 기부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손흥민 말고는 뭐 김민재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저게 어떻게 보면은 저 정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보는 현실적 시각이라는 느낌도 들고 그 김판공 위원장도 그때 벤투 감독 선임 전에 막 돌아다녔을 때 유명 감독들 만났는데 한국 축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손흥민 안다. 그리고 기성용 정도 이런 거 정도의 답을 들었다고 뭐 본인도 얘기를 했었을 정도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뭐 저는 일단 오기로 해놓고 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 그러면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기자회견 않냐. 할 건데 네. 너무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저는 뭐 벤투 감독도 벤투 감독도 선임 기자회견 때는 특별히 뭐 한국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느껴서 지금부터 해 나갈 일이지만은 네. 이 모든 게 기후이길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일단 약간 유보적인 저희 태도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뭐 비난하거나 이럴 그쵸. 뭐 수 할수 있는 것도 있는 없기 게 없죠.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잘 헤쳐 나가는 클린스만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뭐 우려가 그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기대가 완전히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잘 하길 이제부터 지켜봐야죠.